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선입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쌤들 이번이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20강이고요. 오늘은 여러 우리나라 경제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그런 나름의 노력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근대화의 문화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경제 파트를 보려면 큰 틀에서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76년을 기점으로요. 76년을 기점으로 일본에게 문호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2년까지 76년에서 82년까지는 당연히 우리나라 안에서 누가 거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일본이겠죠. 왜요? 강화도 조약을 일본이 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82년도에 이모군란이 누구에 의해서 진압당하죠? 청에 의해서 진압당합니다. 그리고 84년도에 갑신정변도 역시 청에 의해서 진압당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타이밍 82년부터 어느 순간까지요? 요 시간까지는요. 누구와 누가요? 일본과 청이 대결하는 구도가 되었었겠죠. 실제로 이걸 보여주는 게요. 요 82년까지는 우리나라 전체 규모의 우리나라의 무역량의 한 80에서 90% 정도가 일본이었습니다. 청은 조금이었고요. 그러다가 82년 이후로 특히 82년도에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우리나라에서 진압하고 나서 얻어갔었던 게 뭐가 있냐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는 것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상권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개항 전까지만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으로 해서 이제는 청상인들이 우리나라 아주 국내 깊숙이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 일본도 들어오게 되었었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일본은 점점 약해지고 청나라는 점점 강해지면서 딱 크로스 타이밍이 요때입니다. 그래서 1894년도에 일어났었던 게 뭘까요? 맞습니다.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일본이 이기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의 그러한 모습에서는 거의 누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하게 되었었다? 일본이 주도해 나가게 되었었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화폐 정리 사업도 하고요. 우리나라에게 많은 이제 빚을 빌려주면서 그 채무를 빌려주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를 잠식해 가려고 하죠. 우리는 또 그것을 또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제 보상 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들이 있었죠. 자, 여기서 포인트 중에 알아두셔야 될 거 82년도에 있었던 너무나 중요한 조약 뭐 있었습니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것으로 인해서 외국 상인들, 청상인으로 대표되는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 내륙까지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던 게 내용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요 기간은 무슨 기간일까요? 우리나라 국모가 시해당하죠? 요 기간에. 그래서 96년에서 97년까지 우리 그 왕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러시아로 자신의 처소를 옮겨버리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요 기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강들의 아관파천 기간이라고 하죠. 열강들의 이권의 침탈이요. 엄청나게 이루어졌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였었다라는 것도 하나적으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됐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도 나름의 저항을 했겠죠. 그래서 상인들은요. 같이 장사를 하지 않는 철시도 펼치기도 하고요. 황국중앙총상회를 신현 상인들이 만들기도 하는 그런 나름의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기억해 두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교재 163페이지고 제일 위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회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직접적 계기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국 상인의 내륙 진출 허용 즉각 폐지하라. 외국 상인들은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직접적인 원인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1번입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었던 것이겠죠. 요 앞에 시기까지는 82년 전까지는 이런 일 없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2번입니다. 미국에 파견되었던 보빙사가 귀국하였다.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보빙사는 83년에 갔었죠. 3번입니다.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다. 군국기무처는 언제 나왔던 것이죠? 1차 가보개혁 때 나왔었던 것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4번입니다. 일본이 운요 사건을 구실로 개항을 강요하였다. 요거는 뭐죠?
강화도 조약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5번입니다.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 책략이 국내에 배포되었다. 이것의 조선 책략의 결과로 가져왔던 게 뭐라고요? 영향으로 가져왔던 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했었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그 다음 문제입니다. 23회 36번 문제죠. 다음 주장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땡땡신문에서요.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결사 반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우리 정부에 전국의 황무지 개강권을 50년간 유인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는 실제 황무지를 둘러싼 모든 경영권과 그곳에서 얻어지는 모든 권리를 독차지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묵과할 수 없다. 라면서 그러한 나왔었던 내용들. 요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전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이러한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켰던 바로 그 단체. 어떤 단체죠? 보안회 활동이겠죠? 정답 1번이고요. 2번입니다. 기후각서의 내용. 기후각서는 뭐냐면 1909년에 맺어졌던 것이고요. 우리나라 사법권을 박탈해 갔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3번은요. 아관파천의 배경. 아관파천 언제 있었죠? 1896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4번입니다. 백오인 사건의 전개 과정.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1911년 신민회가 해체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5번은요. 헤이그 특사 파견의 결과를 알아본다라고 했는데요. 헤이그 특사는 1907년에 고종이 직접 파견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요. 20회 3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랍니다. 봤더니요. 대한 2천만 민 중에 서상돈만 사람인가? 단천군 이곳 사람들도 한국 백성 아니런가? 외인 부채 해마다 이식 불어나니 그 많은 액수 어이 감당하리라고 하면서 국채 다 갚는 날 오면 기쁘고 즐겁지 않을 송가 힘씁시다 우리 단천의 여러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요.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1907년에 전개되었었던 운동이고요. 서상돈이 처음으로 제기했었고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대구에서 시작되었던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빚은요. 1,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1,30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요. 350조 정도 됐습니다. 갚아보십시오. 350조.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이었대요. 그런데 우리 멋진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갚아봐. 나라가 망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남자들 금연, 금주, 여성들 가락지, 비녀 다 뽑아내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갚아보자 라고 이렇게 나왔었던 운동. 경제적 구금운동, 국제보상운동.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이 정신이 그대로 90년 뒤에 반영되면서 IMF라는 정말 국가적 위기 상태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바로 국제보상운동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랑 이 국제보상운동이랑 많이 헷갈리는 그 운동이요. 1920년대 초에 있었던 물산장려운동이 있거든요.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에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서상돈이 아니라 조만식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었고 평양에서 시작됐었다는 것도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제보상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독립협회 설립의 배경이 되었었다. 독립협회는 1896년이고요.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입니다. 2번입니다. 황실과 관료들의 주도가 아니라 일반 민들의 주도로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3번입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당연히 3번 정답이고요. 4번입니다. 황국중앙총상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황국중앙총상회는요. 1898년 시정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던 단체입니다. 5번입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연합해 추진되었었던 것은 1927년도에 신간회입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가지신 교재 16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랍니다. 문제 푸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 봤더니 기기창입니다. 기기창은요. 청나라에 갔었던 김윤식이 영선사로 갔었던 김윤식이 들어오고 나서 무기 공장을 만든 것이거든요. 자, 가 봤더니 서양식 무기를 제조한 기관 맞죠? 나입니다. 광해원인데요. 광해원 벌써 저희 수업도 하면서도 여러 번 나왔네요.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이었었다라는 거. 보니까 최초의 근대식 병원 맞는 내용이죠. 나까지 맞고요. 자, 다음입니다. 우정총국 해서 나와 있는데요. 봤더니
최초로 설립된 민간은행이래요. 민간은행이 아니라 우정총국은 우편제도를 담당했던 기관이겠죠? 예, 옳지 않은 것 정답 3번이고요. 4번입니다. 라 봤더니요. 방문국입니다. 방문국은 한성숭보를 발행한 기관. 한성숭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되는 것이거든요. 방문국은 신문을 발행했던 기관이고요. 마입니다. 전환국은요. 화폐를 주조했던 기관이었었다. 요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기창은 무기 제조요. 광해원은요. 서양식 의료. 그 다음에 우정국은 우편제도. 그 다음에 방문국은 신문. 그 다음에 전환국은 화폐. 이렇게 주조했던 기관이라는 거 꼭꼭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 문제가 아마 오늘 푸는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아요. 20일에 40번 문제였는데요. 다음 자료의 병원이 설립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데 요거까지는 찾아낼 수 있어요. 광해원 최종원 나왔으니까 이건 1885년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884년에 누가 죽을 뻔하다 살아난다고 했었죠? 갑신정변에 의해서 민영익이 죽을 뻔하다 살아난다고 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나왔으니까 85년 우리가 어느 정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1번입니다. 호남선 철도가 완공되었었다. 우리나라 철도는요. 어떻게 되냐면 189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완공됩니다. 그게 뭐냐면 경인선입니다. 그 다음에 1905년에 경부선이 완공됩니다. 그 다음에 1906년도에 경의선이 완공되고요. 그 다음에 1914년에 저쪽에 있는 원산과 호남선이 완성되면서 X자형 철도가 완성되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최소 철도에 대해서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호남선 철도가 완성된 거는 1914년 이제 호남선까지 완공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2번은요. 부나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요건 이제 언론사에서 주도했던 민중계몽 운동이죠.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에 등장했었던 내용이고요. 3번은요.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개봉되었었다. 1926년의 일입니다. 4번은요. 한성 전보총국에서 전신 업무를 취급하였다. 요런 문구는 좀 어려웠어요. 전신 업무 담당하는 거. 이거 1885년 맞습니다. 네, 맞아요. 교과서에 아주 사이드에 나와 있긴 한데 너무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답 찾기는 아주 요거는 디테일했는데요. 나머지 답이 조금 너무 벗어나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약간 아주 디테일한 연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5번요. 모던보이 모던걸로 불리는 젊은이들이 등장했던 건 1920년대 이후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데요. 전신 업무가 85년도에 시작되었구나. 또 하나 더 체크해 두신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철도가 나왔네요. 165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교통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봤더니요.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이렇게 호남선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자면 기억입니다. 경부선이 가장 먼저 개통되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가장 먼저 개통된 건 1899년도에 경인선입니다. 틀렸고요. 니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처음 부설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는 1910년을 얘기하는데요. 부설은 이미 그 전에 됐었던 것이죠. 이 세 개는 일제강점 이전에 했으니까 당연히 니은은 틀린 보기고요. 디귿입니다. 일제의 만주 침략에도 이용되었다. 당연하고요. 부설 과정에서 많은 토지가 약탈당했다. 당연하겠죠. 정답은 그래서 디귿과 리을 이렇게 5번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만약에 이런 형태로 연도 문제가 나오지 않고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경인선은 어디가 부설권을 갖고 있었냐면요.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게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마무리합니다. 경부선에 대한 철도 부설권은요. 원래 일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경의선은요. 원래는 프랑스가 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인이 갖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게 어디로 또 넘어간다라는 거? 일본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요거까지. 이렇게 아마 조금 어렵게 나온다라면 요 나라별로 해서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그거까지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학교 파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학교는요. 원산학사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1883년도에 등장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기독교계 학교들이 막 이제 등장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죠.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회 37번 문제입니다. 쌤들이 갖고 계신 교재 167페이지 문제죠. 대화에 나타난 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보니까 민영익의 건의에 따라 정부가 서울에 세운 학교가 있는데 영재를 기르는 공립학교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영재를 교육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자, 헐버트라는 미국인이 교사로 초빙하여 영어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학교냐면요. 유경공원이었습니다. 영재를 교육하는 학교라네요. 유경공원. 요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뭐 헐버트가 미국인 교사로 해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립학교이긴 하지만 상당히 상류층 자제들이 많이 다녔었던 그런 학교로 알려져 있는 게 유경공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유경공원이 언제 세워졌냐면 1886년에 세워졌습니다. 1번입니다. 갑오개혁기 때 세워졌다라고 하는데요. 갑오개혁기는 1894년 이후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겠고요. 2번입니다.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이었었다. 여성교육기관은 뭐 이화학당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유경공원은 이화학당이랑은 거리가 있고요. 3번입니다.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졌다라고 나오는데요.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했던 거는 기독교계 지금 사례밖에도 뭐 배제학당, 이화학당 뭐 이런 학당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관련이 없어 보이고요. 4번입니다. 현직 관료와 상류층의 자제를 가르쳤던 게 바로 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5번입니다. 학생들에게 근대 학문과 무술을 가르쳤다라고 나오는데요. 요 5번에 해당되는 게 원산학사예요. 원산학사는 1883년에 이제 만들어졌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시면 요 파트를 보실 때요. 166페이지에서 보시면 이제 근대 교육해서 여러 이제 학교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국어, 우리의 국어, 역사 파트 요거 하나씩 하나 다 이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종교 종종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국어 파트 하면 이제 국문연구소로 알려져 있는 주시경 선생 꼭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이 역사 파트 하면 나오고 있는 게 조선광문회 같은 이제 단체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늘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요. 단제 누구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채호. 그 다음에 또 한 명 나오는 게 누가 있냐면 박은식. 이 두 분은요.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 단제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어느 역사를 그렇게 높게 평가했습니까? 묘총의 석양천도 운동. 조선 1000년 역사 이래 최대의 사건이라고 아주 극찬을 했었죠. 특히 우리나라 고대사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박은식 선생은요. 우리나라 근현대사, 특히 현대사 사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콕 찍어 드릴게요. 자, 이 신채호 나오면 독사신론. 우리나라 민족주의 역사학의 시초를 알리는 바로 그 책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 상고사. 뭐 조선사 연구초 뭐 이러한 여러 이제 글들이 있었고요. 박은식 선생은요. 한국통사.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그러한 이제 글을 남겼었다라는 거. 우리나라 민족주의 역사학자로서 유명한 이 두 명의 인물 꼭 기억해 두시고 구분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종교 파트에서 나온다라면 거기 166페이지 밑에 나오는 대종교, 나철, 오교 등의 오적 암살달 대종교랑 관련이 있습니다. 당군 숭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주교 있었고 개신교 활동, 뭐 여러 의료나 교육 활동이 있었고요. 유교 구신론, 천도교. 천도교가 어디서 파생돼서 온 것이냐면요. 동학에서 파생돼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유신론의 한용운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23회 38번입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여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글이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글이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 상고사 이분 누굽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단재 신채호 선생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하자면 의열단 선언문. 의열단 선언문으로 알려져 있는 그 글도요. 1923년도에 이제 써준 것으로 우리나라 뭐 최고의 글쟁이로 알겠습니다. 이게 조선 독립 선언이 되겠죠. 그거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단재 신채호 선생 봤더니 독사신론 발표했다? 정답 1번이네요. 그냥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는 거고 2번 진단학회를 창립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진단학회가 나온다라면 이병도 같은 인물이 대표적일 것이고요. 3번입니다. 조선어 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조선어 연구회는요. 주시경의 이제 뜻을 이어서 등장했었던 임경재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등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물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조선 사회 경제사를 저술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은근히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조선 사회 경제사는 누구냐면요. 백남운입니다. 역사의 세계사적 보편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조선시대에도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일제가 우리한테 만들어놓은 식민주의 역사사관이 있잖아요. 그 식민주의 사관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게 뭐냐면 정체성론이거든요. 그 정체성론을 극복했던 바로 그 책이 뭡니까? 조선사회 경제사입니다. 백남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5번입니다. 조선불교 유신론을 재창하였었다. 불교 유신론 주장한 사람 누굴까요? 만해 한용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여기 책 나와 있는 거 꼼꼼히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10강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까지 완강까지 저랑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 또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